1916년 7월 1일 프랑스 솜강 유역. 영국군 6만 명이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독일군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선은 몇 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유럽 전체가 참호 속에서 싸웠습니다. 독가스가 퍼졌고, 탱크가 등장했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싸웠고, 무엇을 남겼는지, 인류 역사를 바꾼 4년의 전쟁을 추적합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1882년 맺어진 군사동맹. 삼국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1907년 완성된 협력체제. 왜 대립했을까요? 첫째, 제국주의 경쟁.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놓고 다퉜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독일은 뒤늦게 통일되어 식민지가 적었습니다. 더 많이 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둘째, 군비 경쟁. 특히 영국과 독일의 해군 경쟁. 독일이 강력한 해군을 건설했습니다. 영국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셋째, 민족주의. 발칸반도가 특히 문제였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습니다.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 슬라브 민족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방문했습니다. 부인 조피와 함께였습니다. 군사훈련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오전 10시, 자동차 행렬이 거리를 지났습니다. 한 청년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황태자는 무사했습니다. 시청으로 갔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오후, 부상자들을 문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자동차를 탔습니다. 기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틴 다리 근처,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비밀 결사 검은 손의 회원, 권총을 꺼냈습니다. 두 발을 쏘았습니다. 황태자와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30분 후 모두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분노했습니다. 세르비아를 응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형제국 세르비아를 보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7월 5일,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답했습니다. 백지수표.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약속. 7월 23일, 오스트리아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세르비아의 10개 요구사항. 사실상 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 48시간 안에 답하라. 세르비아는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세르비아 내에서 수사하겠다는 조항. 주권 침해였습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30일, 러시아가 동원령.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의 선전포고. 8월 3일, 독일이 프랑스의 선전포고.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 침공. 영국이 독일의 선전포고. 4주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슐리펜 계획. 알프레드 폰 슐리펜 장군이 1905년 수립했습니다. 독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독일은 양면 전쟁을 우려했습니다. 서쪽의 프랑스, 동쪽의 러시아. 두 나라와 동시에 싸우면 불리했습니다. 슐리펜의 아이디어는 빠른 결전. 러시아는 동원이 느립니다. 그 사이 프랑스를 먼저 격파한다.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너뜨린다. 그 다음 동쪽으로 돌아서 러시아를 상대한다. 프랑스 독일 국경은 요새가 많았습니다. 정면 돌파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벨기에를 통해 우회한다.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무시했습니다. 8월 4일,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했습니다. 벨기에는 저항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국이 참전했습니다. 벨기에 중립을 보장한 조약 때문. 슐리펜 계획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8월 말 파리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사령관 조제프 조프르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9월 6일 마른강 유역에서 대전투. 독일군 90만, 프랑스 영국 연합군 100만.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 파리의 택시 600대가 병사 6,000명을 전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독일군은 지쳤습니다. 보급선이 늘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이 반격했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했습니다. 50km 뒤로 물러났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를 6주 안에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전선이 고착되었습니다. 북해에서 스위스까지 700km. 양측이 참호를 팠습니다. 4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호전은 지옥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깊이 2에 3m. 지그재그로 파서 포탄을 피했습니다. 참호 사이는 무인지대. 100m에서 몇 킬로미터.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포탄 구덩이가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쥐들. 이가 들끓었습니다. 참호족. 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젖은 땅에 오래 서 있어 발이 썩는 병.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더 끔찍했습니다. 참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적 참호로 돌격. 기관총이 쏘아댔습니다. 독일군 MG-08 기관총. 분당 500발. 1916년 2월 21일 베르댕. 독일군이 프랑스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독일 참모총장 에리 폰 팔케나인의 계획. 프랑스군을 피 흘려 죽게 만든다. 베르댕은 프랑스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방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계속 공격하며 프랑스군을 소모시킨다. 첫날 독일군이 100만 발의 포탄을 쏘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격. 프랑스군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필리프 페탱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지 못한다. 프랑스 전 군대가 교대로 베르댕에 투입되었습니다. 66개, 사단 중 62개가 베르댕을 거쳤습니다. 10개월간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군 37만 명 사상자, 독일군 34만 명 사상자, 총 70만 명.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16년 7월 1일 솜강 유역. 영국군이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베르댕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일주일간 150만 발의 포탄을 쏘았습니다. 독일 참호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7월 1일 아침 7시 30분 공격 시작. 10만 명의 영국군이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60파운드 장비를 짊어지고. 독일군 참호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포격이 끝나자 올라왔습니다.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영국군이 다가왔습니다.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첫날 영국군 2만 명 전사, 3만 8천 명 부상, 하루 사상자 6만 명.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날. 하지만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11월까지 5개월간. 제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무기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첫째, 독가스. 1915년 4월 22일 벨기에 이프르. 독일군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염소, 가스. 노란 녹색 구름이 프랑스 참호를 덮었습니다. 병사들이 질식했습니다.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겨자, 가스도 사용되었습니다. 피부를 태우고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양측이 방독면을 개발했습니다. 둘째, 탱크. 1916년 9월 15일 솜 전투에서 영국이 처음 사용. 철로 만든 장갑차. 궤도로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부수고 참호를 넘었습니다. 기관총을 막았습니다. 초기 모델은 느리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비행기. 처음에는 정찰용, 나중에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폭격기도 등장했습니다. 도시를 폭격했습니다. 동부전선은 달랐습니다. 서부전선처럼 고착되지 않았습니다. 전선이 움직였습니다. 영토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8월,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을 침공했습니다. 독일을 위협했습니다. 독일 장군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 루덴도르프가 막았습니다. 탄넨베르크 전투. 러시아군 10만 명 포로. 완벽한 승리. 1915년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대공세. 러시아군은 후퇴했습니다. 폴란드 전체를 잃었습니다. 러시아 국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전쟁 물자 부족, 식량 부족, 100만 명 이상 전사.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임기를 잃었습니다. 1917년 3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월 혁명. 차르가 퇴위했습니다.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11월 볼셰비키 혁명. 레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탈락했습니다. 독일에 엄청난 영토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독일은 동부전선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병력을 서부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4월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국은 처음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중립국 배도 포함. 1915년 루시타니아 호 격침. 영국 여객선. 미국인 128명 포함 1198명 사망. 미국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1917년 침엄한 전보 사건.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에 비밀 제안. 미국과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우자. 승리하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 영국이 암호를 해독해 공개했습니다. 미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1917년 4월 6일 미국 참전. 1918년 3월 독일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동부전선 병력을 서부로 이동. 미국군이 본격 도착하기 전에 승부를 본다. 루덴도르프 공세. 3월 21일 독일군 200만 명이 공격. 영국군 전선을 뚫었습니다. 60km 진격. 4년 만에 가장 큰 돌파. 파리가 다시 위협받았습니다. 독일군이 120km까지 접근. 파리를 대포로 포격했습니다. 파리포. 사정거리 120km. 역사상 가장 긴 사정거리 대포. 하지만 독일군은 지쳤습니다. 보급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버텼습니다. 프랑스 원수 페르디낭 포슈가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만 명. 신선한 병력. 7월 독일 공세가 멈췄습니다. 8월 8일 연합군 반격. 독일군의 검은 날. 루덴도르프. 독일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가을 독일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선에서 계속 후퇴. 국내는 혼란. 식량 부족.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킬 항구의 수병들. 출격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을 더 할 수 없다. 혁명이 퍼졌습니다. 11월 9일 비렐름 2세 황제가 퇴위. 네덜란드로 망명. 독일이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5시 프랑스 콩피에뉴 숲. 기차 안에서 휴전협정 조인. 오전 11시 휴전 발효.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4년 만에 침묵. 병사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환호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은 아직이었습니다. 그것은 1919년 베르사유에서 논의될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 사망자 약 2천만 명, 군인 약 1천만 명, 민간인 약 1천만 명, 부상자 2,100만 명, 독일 200만 명 전사, 러시아 170만 명 전사, 프랑스 140만 명 전사, 오스트리아 헝가리 120만 명 전사, 영국
90만 명 전사, 이탈리아 65만 명 전사, 프랑스는 인구의 4%를 잃었습니다. 18에 27세 남성의 27%가 전사.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세대. 마을마다 전사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 작은 마을에서 나온 희생자들.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황폐화, 농지가 포탄 구덩이로 뒤덮였습니다. 도시와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비용 총 2천억 달러 이상.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 1919년 1월 18일 파리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32개국 대표가 참석. 하지만 결정권은 빅3에게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 윌슨은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민족자 결주에 국제연맹 창설, 관대한 평화를 원했습니다. 클레망소는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수를 원했습니다. 독일을 영구히 약화시키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 협상.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조약 조인. 독일 대표는 항의했지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약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첫째, 전쟁 책임.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명시. 제231조. 전쟁 죄책 조항. 둘째, 배상금. 1320억 금마르크. 천문학적 금액. 독일 경제를 파탄낼 액수. 셋째, 영토 상실.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 서부 프로이센과 포젠을 폴란드에 할양. 단치는 자유시로. 독일 본토가 동프로이센과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해외 식민지 상실. 아프리카, 태평양의 식민지 모두. 넷째, 군비 제한. 육군 10만 명으로 제한. 징병제 금지. 지원병제만. 전차, 중포, 군용기 금지. 해군도 제한. 잠수함 금지. 전함 6척만 허용. 라인란트 비무장화. 라인 강 서쪽 50km. 독일군 주둔 금지. 연합군이 15년간 점령. 다섯째, 전범 처벌. 비렐름 2세를 전범으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인도 거부. 일부 장군들만 재판. 독일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굴욕의 조약, 배신의 단검, 이론 확산. 우리는 전장에서 지지 않았다. 뒤에서 배신당했다. 독일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생제르맹 조약, 트리아농 조약. 세 나라들이 탄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작은 공화국, 헝가리 영토 3분의 2 상실, 체코슬로바키아 신생 독립국, 유고슬라비아 남슬라브 왕국, 폴란드 마이너스 123년 만에 재건, 오스만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세브르 조약, 아나톨리아 일부만 남았습니다. 아랍 지역은 모두 잃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영국, 이라크, 팔레스타인, 요르단, 프랑스 시리아, 레바논,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 사실상 식민지, 민족 자결주의는 유럽에만 적용.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는 적용 안 됨.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케말 아타투르크가 터키에서 저항. 1923년 로잔 조약으로 터키 독립 확보. 윌슨의 꿈은 국제연맹이었습니다. League of Nations. 전쟁을 막는 국제기구. 분쟁을 대화로 해결. 집단 안전 보장.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모두가 도와준다. 1920년 1월 국제연맹 출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42개국으로 시작.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불참. 윌슨이 제안했지만 미국 의회가 거부. 고립주의 회귀. 독일도 처음에 제외. 소련도 제외.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만 가능. 결정은 만장일치. 한 나라만 반대해도 무효. 1920년대에는 어느 정도 작동. 1930년대 침략 앞에서 무력.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첫째, 제국의 몰락.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네,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왕조 시대가 끝났습니다. 공화국과 민주주의 확산. 둘째, 새 국가들 탄생.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발트 3국. 하지만 민족 문제는 해결 안 됨. 새 국경 안에 다른 민족들. 나중에 갈등의 씨앗. 셋째, 여성, 지위 향상. 전쟁 중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성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 전쟁 후 참정권 획득. 영국, 1918년. 미국, 1920년. 넷째, 기술 발전. 비행기, 탱크, 무선통신. 전쟁 기술이 민간으로. 다섯째, 문화 변화. 잃어버린 세대의 환멸. 전쟁 문학 번성.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예술도 변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기존 가치에 대한 회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두 발의 총성. 4주 후 유럽 전체가 전쟁. 4년간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독가스 속에서, 포탄 아래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가혹했습니다. 독일의 복수심을 심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20년 후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만 있었을 뿐. 프랑스 원수 포슈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20년간의 휴전일 뿐이다. 정확히 20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무엇일까? 전쟁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복수는 또 다른 전쟁을 낳는다는 것. 평화는 정의와 관용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무명용사의 묘가 파리, 런던,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백만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